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바람이 칼날처럼 매섭게 몰아치는 조선의 어느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 인적조차 드문 외딴 마을에는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무거운 눈덩이를 이기지 못해 뚝뚝 부러지는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척박하고 얼어붙은 땅에도 생명은 끈질기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멀리 떨어진 산비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죄짚은 세월의 풍파에 썩어 거무튀튀했고 문풍지는 바람에 찢겨져 덜컹거렸습니다. 그 허름한 집에는 세상이 버린 듯한 사내 만석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거구였지만 그의 등은 언제나 죄인처럼 구부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석이라는 이름 대신 도깨비 혹은 반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 절반은 끔찍한 화상 흉터로 뒤덮여 붉고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겪은 화만은 그의 고운 얼굴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마저 빼앗아갔습니다. 만석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그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혀를 잃은 대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귀와 깊은 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흉측한 껍데기만 보고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만석은 낡은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나아가는 그의 거친 숨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의 발에는 집신 한 켤레가 전부였고 발가락은 동상으로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도끼질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쩡, 쩡, 쩡. 참나무 장작을 패는 그의 손길은 투박하지만 정확했습니다. 나무를 베어 넘길 때마다 떨어지는 눈가루가 그의 흉터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그는 손등으로 무심하게 쓱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해진 무명 저고리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쉴 수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병든 노모를 생각하면 잠시도 도끼를 손에서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게에는 어느새 사람 키보다 높게 장작이 쌓였습니다. 만석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설 대목을 앞두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끌벅적한 흥정소리, 갓 튀겨낸 육아의 고소한 냄새, 모락모락 김이 나는 국밥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활기찬 풍경 속에서 만석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나타나자 붐비던 길은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애비, 도깨비 온다 라며 소리를 지르고 도망쳤고 여인들은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만석은 익숙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장터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탁감을 내려놓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쳐다볼 뿐 누구도 선뜻 그의 나무를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수없게 웬 흉물이야.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비단 옷을 입은 양반 하나가 부채로 코를 막으며 지나가다 뱉은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만석의 거친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뱃가죽이 등에 붙은 듯한 늙은 상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만석의 뎃감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더니 짐짓 혀를 찼습니다. 나무가 젖었구먼. 이런 걸 어떻게 뗀단 말인가. 거저 줘도 안 가져가겠어.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만석의 나무는 속까지 바싹 마른 최상품이었습니다. 만석은 억울함에 입을 벙긋거리며 손짓으로 나무가 좋다는 심역을 해보였지만 상인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싫으면 관두게. 이 벙어리야. 상인은 엽전 몇 dol을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제값의 반도 안 되는 헐값이었습니다. 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당장 쌀독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만석은 무릎을 꿇고 눈 덮인 바닥에 떨어진 엽전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차가운 엽전의 감촉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멀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주위는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가
밤의 정막을 깼습니다. 만석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품속에 넣은 좁쌀 한 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모욕을 참아내며 바꾼 것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따뜻한 고깃국은커녕 묽은 죽 한 그릇조차 배불리 먹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걸으며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저는 남들처럼 살 수 없습니까? 왜 저에게는 평범한 행복조차 허락되지 않는 겁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기름이 아까워 심지를 최대한 낮춘 등잔불이었습니다. 만석은 문고리를 잡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표정을 풀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슬픈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석이니 내 아들 왔느냐?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만석이 방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섞인 약 다리는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방 한 구석,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노파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하얗게 탁해져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그의 손이 어머니의 온기에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지? 밖이 많이 춥더냐?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만석의 흉터 위를 지나갔지만 주저함이나 혐오감은 없었습니다. 오직 애틋한 사랑만이 묻어났습니다. 만석은 어머니의 손바닥에 글씨를 쓰듯 천천히 검지를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늘 나무를 많이 팔았어요. 그것은 슬픈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읽은 듯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장하다. 내 아들이 제일이야. 어머니는 기침을 참으려 애썼지만 이내 격렬한 기침 소리가 좁은 방을 뒤흔들었습니다. 기침 끝에 뱉어낸 가래에는 검붉은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좁쌀 죽을 끓였습니다. 맹물에 가까운 희멀건 죽이었지만 만석은 정성스럽게 숟가락으로 떠서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몇 숟가락 뜨지도 못하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는 되었다. 너나 많이 먹거라. 그 큰 덩치 유지하려면 많이 먹어야지. 어머니는 아들의 굶주린 배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만석은 목이 메어 죽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색색거리는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얕아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문풍지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마치 저승사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의원에게 보일 돈도 약을 지을 돈도 없었습니다. 만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낫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절대 발을 들이지 않는 곳, 호랑이와 산신령이 산다는 검은 골짜기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이라면 귀한 약초나 짐승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잃을 것이라고는 비루한 목숨 하나뿐인 그에게 어머니는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하염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눈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었지만 가난한 모자의 시린 고통까지 덮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만석은 잠든 어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이불로 꼼꼼히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등잔불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그는 운명을 건 산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일지라도 그는 가야만 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효심지극한 아들의 무거운 한숨이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가난과 편견, 그리고 병마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만석.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머니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금지된 숲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지만 세상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만석이 눈을 떴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친 쇳소리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이 황급히 어머니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어머니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만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을 의원을 찾아가 사정했을 때 들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력이 다했어. 산삼이라도 캐먹이거나 하다못해 멧돼지 피라도 먹이지 않으면 사흘을 넘기기 힘들다네. 의원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그가 산삼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방법은 단 하나, 고기였습니다. 영양가 높은 고기를 먹여 기력을 회복시키는 것만이 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만석은 결연한 표정으로 낡은 도끼와 밧줄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을 뒷산 너머 사람들이 저승입구라 부르며 두려워하는 검은 골짜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산짐승들의 낙원이자 인간에게는 금지된 영역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 초입에 들어서자 인적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에는 짐승들의 발자국만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통과하며 귀신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만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파리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물이 얼어붙은 뺨을 문지르며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태양은 구름 뒤로 숨어버려 숲은 으스스한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고목들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팔을 벌리고 서 있었고 사방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갑자기 땅이 울리고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들이 후두둑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거대한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쪽을 조심스럽게 살피던 만석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황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전설 속에서나 듣던 산군 산쥔, 바로 산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위용은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고통스러운 듯 바닥을 뒹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린 채 앞발로 자신의 목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자세히 보니 호랑이의 목구멍 깊숙한 곳에 날카로운 뼈다귀 하나가 가로로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붉은 피와 끈적한 침이 호랑이의 입가로 질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컥컥거리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 거대한 짐승이 작은 뼈 하나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은 묘하게도 만석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괴물 취급을 받으며 고통받는 자신이나 산중의 왕이면서도 뼈 하나의 목숨이 위태로운 호랑이나 고통 앞에서는 모두 가련한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만석의 마음속에서 두려움 대신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냥 도망쳐야 해. 저놈은 맹수야. 나를 찢어밟길지도 몰라. 이성이 경고했지만 만석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이 너무나도 절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만석은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도끼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무기를 든 채 다가가면 적대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위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랑이가 인기척을 느끼고 만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눈빛에 만석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들어 자신이 해칠 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석은 벙어리였기에 말로 안심시킬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채 더없이 맑고 슬픈 눈으로 호랑이와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아프지 않게 해줄게. 놀랍게도 으르렁거릴 줄 알았던 호랑이가 조용해졌습니다. 산군 산준이라 불리는 영물. 이 인간에게서 사리가 없음을, 오직 순수한 선의만이 있음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입을 벌렸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호랑이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호랑이의 입에서는 비릿한 피냄새와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거대한 송곳니는 만석의 팔 하나쯤은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만석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의 굵고 거친 팔에는 여기저기 긁힌 상처들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입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미끈거리는 침과 뜨거운 혀의 감촉이 소름 끼치게 생생했습니다. 손이 목구멍 깊숙이 들어가자 날카로운 뼈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멧돼지의 뼈인 듯 굵고 단단했습니다. 만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뼈를 잡았습니다. 자칫 잘못 건드리면 호랑이가 놀라 입을 다물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만석은 숨을 멈추고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뼈를 살짝 비틀어 목구멍의 살에서 빼냈습니다. 크르르. 호랑이가 고통스러운 듯 낮은 신음소리를 냈지만 입을 다물지는 않았습니다.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만석은 힘을 주어 뼈를 쑥 뽑아냈습니다. 컥! 호랑이가 거친 기침을 토해내며 검붉은 피덩어리를 뱉어냈습니다. 만석의 손에는 피가 묻은 큼지막한 뼈다귀가 들려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막혔던 숨통이 트이자 녀석의 눈동자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한번 크게 털더니 만석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에 살깃 띈 눈빛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깊고 그윽한 눈으로 만석을 응시했습니다. 만석은 그 눈빛 속에서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다가와 만석의 피 묻은 손을 거친 혀로 한번 핥았습니다. 까끌까끌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식간에 눈 덮인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하얀 연기처럼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땀에 젖은 등을 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산군, 호랑이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릴 고기는커녕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감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다. 호랑이를 살려주느라 정작 내 어머니 살릴 기회는 놓치고 말았구나. 만석은 텅 빈 지게를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로 돌아오는 길. 만석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아들을 기다릴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굴뚝에서는 연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냉골 같은 방에 홀로 누워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만석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에 묻은 이제는 말라붙은 호랑이의 피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만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오늘 겪은 기이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베푼 그 무모아리만큼 순수한 선행이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말입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마치 누군가의 눈처럼 만석의 오두막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멀리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고통이 아닌 우렁차고 늠름한 왕의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석은 둔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쿵! 하고 무언가 무거운 물체가 마당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고요하기만 한데 이 새벽녘에 낯선 소리가 들려오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산짐승이 내려온 것일까?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바람이 차가웠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본 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집 앞 하얀 눈밭 위에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집신도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멧돼지의 목덜미에는 날카로운 송곳니,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단숨에 급소를 물어 숨통을 끄는 압도적인 맹수의 솜씨였습니다. 순간 만석의 머릿속에 어제 산에서 만난 호랑이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 호랑이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짐승이 은혜를 갚다니요. 만석은 멧돼지가 놓인 방향의 산을 향해 무릎을 꿇고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아침 만석의 집에서는 몇 년 만에 고기 굽는 냄새와 구수한 국 끓이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멧돼지 고기국은 보기만 해도 기름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만석은 정성스럽게 고기를 다지고 국물을 우려 어머니에게 떠먹여 드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하늘이 도우셨나 봅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입술로 국물을 한 모금, 두 모금 삼켰습니다. 신기하게도 고기 국물이 들어가자 창백했던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어 송장 갔던 노모가 아들이 떠먹여주는 고기를 씹어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만석아, 기적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뚱 2마리가, 그 다음 날에는 노루가 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군산준의 보호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문 앞에 신비로운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나가보니 흙이 묻은 채 놓여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산삼이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쏙 빼닮은 천년을 묵었다는 전설 속의 영약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귀한 산삼을 다려 어머니께 올렸습니다. 산삼을 드신 어머니는 그날 밤 거짓말처럼 자리 털고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흐리멍덩했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의원조차 고개를 저었던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완쾌되자 만석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 귀한 고기와 약재들을 혼자만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들을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만석은 남은 고기를 잘게 썰어 나뭇잎에 쌌습니다. 그리고 도둑처럼 살금살금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과부댁, 다리가 불편한 노인댁의 부엌 앞에 고기 뭉치를 몰래 놓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으면 마을 곳곳에서 탄성과 기쁨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고기야. 산신령님이 다녀가셨나?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에 감사하며 배를 채웠습니다. 만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몰래 미소 지었습니다. 만석의 집 창고에는 어느새 짐승의 가죽과 털이 쌓여갔습니다. 흉년이 들어 모두가 굶주리는 때에 가장 가난했던 도깨비, 만석의 집만이 풍족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마을에는 욕심 많고 심술밋은 촌장, 김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쥐어짜도 나올 것 없는 소작농들의 고혈을 빠는 거머리 같은 자였습니다. 그의 코는 개보다 예민해서 가난한 초가집에서 나는 고기 냄새를 맡고야 말았습니다. 저 흉측한 벙어리 놈 집에서 매일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지? 김진사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하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마을 거지들이 얼굴에 기름기가 도는 게 아주 수상해. 김진사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만석이 무언가 큰 횡재를 했거나 훔친 물건을 숨겨두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곡간이 줄어드는 것은 참아도 남이 잘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위인이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오후, 김진사는 장정선엇을 대동하고 만석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이놈, 문 열어라. 벼락 같은 고함 소리에 놀란 만석과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진사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 안으로 들이닥쳐 세간살이를 뒤엎었습니다. 어디 보자. 이놈이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게냐. 솥뚜껑을 열어본 김진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솥 안에는 기름진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 귀한 사슴 고기를 내 놈 같은 천한 것이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 김진사는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만석이 팔지 못하고 쌓아둔 호랑이 가죽과 곰 가죽 등 귀한 모피들이 수북했습니다. 도둑이다. 도둑놈이 여기 숨어 살고 있었구나.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관아의 창고를 털지 않고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물건들이다. 아니면 나라에서 그만 구규림에서 밀렵을 한 것이냐. 만석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훔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어버버 하는 짐승 같은 신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김진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제 아들은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이건 산신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산신령?
지나가던 개가 웃겠구나. 이 흉측한 도깨비놈에게 산신령이 선물을 줘? 거짓말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김진사는 어머니를 발로 매몰차게 걷어찼습니다. 힘없는 노파는 마당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만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어머니를 건드리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석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김진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건장한 하인들이 그를 덮쳐 땅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이놈을 당장 포박해라. 관하로 끌고 가서 문초를 하면 바른 대로 불 것이다. 그리고 이 집을 샅샅이 뒤져 숨겨진 재물을 다 찾아내라. 김진사의 명령에 하인들은 만석의 팔을 뒤로 꺾어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만석이 몰래 준 고기를 먹고 기운을 차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석이 잡혀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지만 서슬퍼런 김진사가 무서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차가운 눈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흙발에 짓밟히는 어머니를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김진사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만석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이 더러운 도둑놈의 소굴도 보기 싫구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싹 다 불태워버리겠다. 마을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지. 그는 만석이 모아둔 귀한 가죽들과 고기들을 하인들에게 챙기게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만석의 효심과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의 결과물들이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만석은 밧줄에 묶인 채 마을 광장에 있는 큰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억울함이 뼈를 깎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흩어졌고 광장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의 머리 위로 하염없이 눈이 쌓였습니다. 그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골짜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호랑이님, 산군님, 보고 계십니까? 인간 세상은 짐승의 세계보다 더 잔혹합니다. 만석은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기를 멈추고 꼬리를 말았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뚝 끊긴 기이한 정적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번뜩였습니다. 김진사가 만석의 재물을 탐하며 술판을 벌이고 있는 따뜻한 사랑채 너머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담장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실루엣이 달빛을 가렸습니다. 분노한 산의 주인이 자신의 형제를 구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온 것입니다.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크르릉 하는 낮은 울음소리가 대지를 진동시켰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집 사랑채는 술판이 벌어져 시끌벅적했습니다. 훔쳐온 만석의 고기로 국을 끓이고 귀한 약재로 담근 술을 마시며 김진사는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크하하, 그 벙어리 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오늘 밤 추위에 얼어 죽거나 늑대밥이 되면 속이 다 시원하겠구나. 김진사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닭다리를 뜯으며 소리쳤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도 주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마당을 밝히던 횃불이 거센 바람에 일제히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집안을 삼켰습니다. 뭐냐? 바람이 왜 이리 불어? 횃불을 다시 켜라. 김진사가 짜증을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담장 위에서 기와장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붕 위로 향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친 창백한 달빛을 등지고 집채만한 그림자 하나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황금빛 털이 바람에 물결치고 이마에는 왕, 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녀석의 두 눈은 어둠 속에서 푸른 도깨비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다. 산군이 내려왔다. 하인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김진사는 너무 놀라 입에 물고 있던 고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지붕 위에서 가볍게 뛰어내려 마당 한복판에 착지했습니다. 쿵! 땅이 울리며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대문으로 도망치려던 자들은 호랑이의 기세에 눌려 옴짝달싹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호랑이는 도망치는 피라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듯 오직 사랑채 마루에 앉아있는 김진사만을 노려보았습니다. 저리가 썩 꺼지지 못해. 김진사는 엉금엉금 기어서 방 안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동작이 훨씬 빨랐습니다. 단 한 번의 도약으로 호랑이는 김진사의 코앞에 들이닥쳤습니다. 크앙.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천둥 같은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사랑채의 창호지 문이 찢어지고 석가래의 먼지가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김진사의 고막이 찢어질 듯 울렸고 혼비백산한 그는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호랑이는 앞발을 들어 김진사를 내리칠 듯 위협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살려주시오. 내 돈을 다 주겠소. 제발 목숨만은. 김진사는 바닥에 머리를 떴으며 애원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의 바지 아래로 축축하고 뜨거운 액체가 흘러나와 마루를 적셨습니다. 천하의 김진사가 오줌을 지린 것입니다. 호랑이는 그 더러운 꼴을 비웃듯 콧김을 뿜었습니다. 그러고는 김진사의 비단옷 뒷덜미를 덥석 물어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물듯 했지만 그 힘은 무시무시했습니다. 호랑이는 김진사를 물고 마당을 가로질러 뒷간 화장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김진사는 허공에서 버둥거리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호랑이는 뒷간 옆에 쌓아둔 거대한 거름 구덩이 솥동과 인분이 섞인 퇴비더미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챈 돌려 입에 물고 있던 김진사를 구덩이 한가운데로 집어던졌습니다. 으악! 풍덩! 소리와 함께 김진사는 똥통 속에 처박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물범벅이 된 그는 허우적거리며 똥물을 뱉어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고 그의 체면과 위신은 똥물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호랑이는 그 꼴이 우습다는 듯 컹! 하고 한번 짖더니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광장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의 집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에 겁에 질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만석이 묶여있는 큰 느티나무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만석은 추위와 고통으로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위로 눈이 수북이 쌓여 마치 눈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호랑이는 낮은 소리로 그르릉거리며 만석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까칠하고 따뜻한 혀의 감촉에 만석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익숙한 황금빛 털이 보였습니다. 오셨군요, 형님. 만석은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호랑이는 만석을 옥죄고 있는 굵은 밧줄을 조심스럽게 물어뜯었습니다. 쇠처럼 단단한 이빨이 밧줄을 뚝뚝 끊어냈지만 만석의 살간에는 흠집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밧줄이 풀리자 만석의 몸이 힘없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호랑이는 넓은 등으로 만석을 부드럽게 받아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광장으로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천하의 맹수, 산군이 흉측한 도깨비라 불리던 만석을 제 새끼처럼 돌보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만석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신령이 선택한 사람, 짐승조차 감동시킨 효자였던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노인 한 명이 털썩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산군께서 노하셔서 김진사를 벌하시고 만석이를 구하러 오신 게야. 만석이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사람들은 호랑이와 만석을 향해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만석을 멸시하고 돌을 던졌던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들을 한번 쓱 둘러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해칠 뜻은 없어 보였습니다. 호랑이는 만석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설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만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호랑이의 털을 적셨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만석의 어깨에 머리를 한번 비비고는 산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막지 않았고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멀어지는 호랑이의 뒷모습은 산 그 자체처럼 웅장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똥통에 빠져 만신창이가 된 김진사는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밤사이 짐을 싸서 마을을 야반 도주했습니다. 그가 쌓아두었던 재물 중 만석에게서 빼앗은 것들은 고스란히 만석의 집 마당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재물을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을 묻고 조롱했던 사람들조차 용서하고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의 넓은 아량에 감복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만석을 도깨비나 반쪽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호랑이 형님을 둔 사람이라 하여 호영후숑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만석의 흉터는 더 이상 흉측한 낙인이 아니라 용기와 자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만석의 어머니는 아들의 지극정성 덕분에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오래오래 만석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 모자의 오두막은 언제나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봄이 되면 만석이 심은 꽃들이 만발하여 온 산을 향기로 뒤덮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된 만석이 갯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늙고 쇠약해졌지만 여전히 위험을 잃지 않은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편안하게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주름진 손으로 호랑이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호랑이는 기분 좋은 듯 눈을 가늘게 뜨고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두 존재 사이에는 그 어떤 언어보다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꽃잎 하나가 호랑이의 코끝에 내려앉자 만석은 소리 없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의 흉터를 가릴 만큼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인간과 짐승, 세상이 정한 경계를 넘어선 두 형제의 우정은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이 산골 마을의 바람결에 실려 전해지고 있답니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따뜻하고도 준엄한 진실과 함께 말이지요.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밤이 많이 깊었군요. 밖에는 아직도 눈이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여러분의 꿈속에도 든든한 호랑이, 친구가 찾아와 근심 걱정을 모두 물어가 주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세월이 흘러 만석과 호랑이가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산 입구에 고기 한 점을 놓아두는 풍습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에 맞서 서로를 지켜준 두 영혼을 기리는 그들만의 약속이었습니다.